안녕하세요. 소고기 좋아하는 예비시댁 때문에 파혼을 결정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저희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댁의 파혼을 통보하기 한 달 전에도 충분히 파혼 이야기를 꺼낼 일이 있었는데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제 인생의 소중한 한 달을 그렇게 낭비했나 싶은 생각뿐이에요. 세상에 시집살이가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결혼할 집이 말로만 듣던 시월드는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지요.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정상이지.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나서 대놓고 너네 집이 시월드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 우연을 가장해 남자친구에게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분들 사연 같은 걸 이래저래 틀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혹시 이러시냐 하고 은근슬쩍 물어봤었죠. 늘 돌아온 대답은 우리 엄마는 절대 저러실 분이 아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식 입에서 우리 엄마 시월드 시어머니다 하는 대답 듣는 게 더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속물 같아 보이기도 했지요. 우리 엄마도 남자친구한테는 혹시나 첫자 장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도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말인즉슨 저 또한 누구한테는 신우가 될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 또한 누구한테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게 상대적이다 보니 저는 정말 우리 집만한 집이 세상에 또 어딨냐 생각해도 누군가에게는 우리 집이 시월드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일을 두고 결혼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연애 기간 끝에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듯이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인사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간을 내기 조금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넷이서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리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무엇보다 동생하고 남자친구가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리 끝나고 나서는 동생하고 남자친구가 의기투합해서 둘이 따로 자리를 만들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당구장 가서 당구도 한 게임 치고 마무리로 술 한잔 하고 그랬나 봐요. 술 먹으면서 나름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나 본데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동생이 참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벌써부터 매형매형 거리면서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가족하고 시작부터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왔을 때만 해도 저희 가족들이 남자친구에게 좋은 처가 식구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처럼 저 또한 저희 예비시댁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수다스럽긴 하지만 싹싹해 보이는 예비신우에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라고 두 아이들 돌보는데 여념이 없던 예비시매부. 그렇게 두 사람만 봐도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무뚝뚝해 보이긴 했지만 예비 며느리 온다고 상다리가 휠 만큼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신 예비 시어머니 보고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려했던 시월드 같은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게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겪어보지도 않고 시월드 시댁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만 했나 그런 반성까지 하게 될 만큼 그날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예비 시어머니의 주도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정해놓았다는 장소를 듣고 나서 그때 엥?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가게 이름이 누가 봐도 동네마다 한두 개는 있을 법한 고깃집 이름이었거든요. 상견례를 꼭 고깃집에서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가 어른들이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니만큼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가게 이름에 정육식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가족들이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자주 가는 곳이니만큼 양도 엄청 많이 주고 정육식당이라 고기도 싱싱하고 좋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원래 우리 가족들이 소고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외식을 하러 나가면 거의 10번 중 9번은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갈 만큼 좋아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정식이니 코스 요리니 그런 것도 좋지만 이왕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면서요. 남자친구의 대답이 충분한 설명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남자친구 집이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설명뿐이지 여전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견례인데 조금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의외로 생각보다 고깃집에서 상견례를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대신 제 생각처럼 동네마다 있는 그런 일반 정육식당 말고 가격도 조금 비싸고 분위기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장소를 섭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만 생각해봐도 정육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상견례 같은 거 자주 한다는 고급 화로구이 집으로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자리도 룸이 따로 있었다 보니 이야기 나누기도 훨씬 좋겠다 싶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예비시 부모님이 자주 간다는 거기에 비교해서 양도 얼마나 더 줄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이야 뭐 남자친구와 제가 나눠서 내면 되는 부분이었으니 문제될 건 없었어요. 고기도 최고급 한우의 부위도 선별해서 준다는데 모르긴 몰라도 예비 시어머니가 절대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왕 가는 거 장소를 바꾸면 어떻겠냐는 제 제안에 남자친구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맘대로 장소를 바꿔서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싫어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런 데는 또 처음 와본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덕에 이런 데서 좋은 고기도 다 먹어본다며 기분이 좋아 보이시길래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난데없이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들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평생 고기랑 밥 둘 중에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당신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고기를 선택할 만큼 소고기를 좋아한다고요. 한번 외식 나갈 때마다 2, 30만 원은 우습게 쓰고 온다고 그래서 그만큼 외식을 자주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상견례 장소로 굳이 고깃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저희 부모님을 이해시키고자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야기도 꺼내더군요. 굳이 앞으로 우리 집에 뭐를 사가지고 올 거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마트 가면 고기도 선물용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거 있지 않냐고 앞으로는 그런 거 사오면 된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꺼내시는 게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랑은 사뭇 다른 느낌에 조금 당황을 했지만 자리에 모두 앉고 나서 부모님들끼리 사소한 이야기들 나누기 시작하니 그때는 또 별다른 조짐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격적인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하자고 직원분을 불러 고기를 주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분이 카트 한가득 테이블 세팅을 가지고 오셨죠. 테이블에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정갈한 밑반찬들이 상위에 깔리기 시작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직원분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시더군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다 고깃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쌈채소만 남기고 싹 다 걷어가도 좋으니 고기나 몇 점 더 달라면서 말이죠. 남자친구가 멋쩍었는지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비용은 걱정 마시고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라 한마디 해주면서 상황을 정리하긴 했는데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기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밑반찬이 깔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숯불이 들어왔어요. 고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예비 시어머니가 집게를 들고는 손잡이가 제 쪽을 향하게 해서 놓더군요. 이어서 고기가 들어왔는데 직원분한테 고기는 저쪽으로 놔주세요 하고는 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밑반찬 깔린 가지수가 워낙에 많았다 보니 어수선한 게 싫어서 그러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고기는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구워야 한다는 일종의 사인이나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애초에 예약한 곳이 가격이 있는 곳이었던 만큼 고기는 직원분께서 다 익을 때까지 구워주시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보니 제가 고기를 구울 일은 없었습니다. 직원분이 고기는 이쪽에 두고 자기가 구워드릴 거라 그렇게 설명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냐고 멋쩍게 대답하고 마르셨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저는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진짜구나 싶었어요. 불판에서 고기가 익기가 무섭게 엄청난 속도로 고기를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직원분이 아직 안 익었다는데도 예비 시부모님은 우리들이 고기를 먹으러 다닌 지가 몇십 년 세월인데 그런 걸 모르겠냐며 덜 익었다는 직원분 말도 무시하고 말 그대로 흡입을 한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식사 중반쯤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미 남자친구와는 반반 결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다 보니 따로 심각한 이야기는 나눌 게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상견례 분위기도 서로가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처럼 분위기가 좋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났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며느리가 구워주는 고기를 못 먹어본 게 아쉽다고요. 우리 집에서 이쁨 받으려면 고기를 잘 구워야 할 텐데 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저희 어머니께서 중간에 말을 가로채서 저 대신 대답을 하셨어요.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공주님처럼 키워서 고기 같은 거 잘 못 굽는다고요. 혼자서 라면도 겨우 끓여 먹는다고. 아마 우리 딸한테 고기를 굽게 시켰으면 고기가 아니라 숯덩이를 드셨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다 보니 엄마가 왜 저런 대답을 하는가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고기를 잘 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 자취생활 몇 년 하면서 음식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남들 간단하게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걸로 식사할 때 저는 영양균형 같은 거 생각해서 직접 장도 보고 음식하는 것도 나름 취미를 붙여서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었죠. 오히려 손재주 없다는 저희 어머니 말에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냐고 따지니 쓸데없긴 뭐가 쓸데없는 소리냐며 나중 가서 당신한테 고마워하지나 말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촉이 이상하시다며 예비사돈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갈피가 안 잡히니 저한테 조심하라는 식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도 마치게 되었으니 남자친구와 그 전보다 훨씬 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웨딩 사진도 찍고 스드메도 알아보고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는데 이제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신우의 생일을 맞아 예비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말할 것도 없이 처음 예비시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로 점 찍어뒀던 예비시댁 근처에 있는 정육식당이었어요. 정말 외식은 무조건 소고기만 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구나. 집안 식구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소고기라면 환장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니 다른 것보다 정말 상견례 장소를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만큼 손님들이 북적댔습니다. 불경기라는데 그래도 먹을 사람들은 먹으러 다니는구나 싶었고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맛집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었어요. 예비신혼에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다 보니 8명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옆자리로 예비신우와 예비시매부가 앉을 것이라 생각했고 저는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으려고 자리에 서서 남은 사람들 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생각대로 아이들이 가장 안쪽 자리에 하나씩 자리를 차지했고 이어서 예비시매부가 자리에 앉고 예비신우가 그 맞은편 자리로 따라 앉으려고 하는데 예비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보고 먼저 들어가 앉으라며 제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일 주인공인 예비신우가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거라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이어서 예비시어머니가 제 옆자리로 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고 나니 예비시매부를 마주보고 있고 남자친구하고는 대각선 방향으로 끝에서 끝에 앉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심지어 예비신우도 왜 자리를 그렇게 앉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상견례 할 때 들었는데 얘가 고기를 구울 줄 모른다고. 우리 집 사람이면 다른 건 몰라도 고기 하나 구울 줄은 알아야지 않겠냐며. 마침 고깃집에 왔으니 고기 굽는 법 좀 가르쳐줘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비 신우가 그 말 듣고는 뭘 고기 굽는 걸 가르쳐 주기까지 하냐며 그냥 적당히 빨간 거 없어지면 먹으면 되는 거라고 한마디 하고는 저랑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럼 고기 굽는 건 됐다고 대신 자리 바꾸지 말고 애들이나 좀 챙겨주라고 한마디 툭 던지시더군요. 지난번에 왔을 때 불판 갈다가 애한테 기름이 튈 뻔해서 큰일 날 뻔한 적 있지 않았냐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고기도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며 우리 딸 생일이니만큼 오늘은 애들 신경 조금만 덜 쓰고 고기 많이 먹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예비 신우가 기겁을 하면서 우리 애를 왜 저한테 보게 시키냐며 정색을 하면서 억지로 저랑 자리를 바꿔줬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했는지 그럼 우리 아들이라도 고기 실컷 먹게 불판에서 가까운 자리로 앉으라며 저랑 자리를 바꿔주시더군요. 솔직한 말로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왜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제가 결혼 준비 전부터 우려하던 시월드 시짜짓이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예비 신우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에 저한테 잘해줬던 첫 인상 때문에 그랬던 건지 당연히 당신 배불러 낳은 딸의 생일이니만큼 딸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맛있게 밥 먹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말이 나왔던 거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그때가 예비 시어머니의 본성을 눈치채고 한 달이나마 일찍 파혼을 해서 시간 낭비라도 하지 않을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그날 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안 그래도 상견례 할 때 조금 쎄했다고. 예비 사돈이 유별나도 너무 유별난 것 같다고 당신들 있는 자리에서도 며느리 고기 굽는 거 못 봤다느니 어쩐다니 그런 이야기 꺼낸 사람인데 조금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예 결혼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걱정 어린 조언 한마디를 해주셨죠. 저는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고기 굽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냐고요. 이제 와서 고기 굽는 게 사실 자신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고 엄마 때문에 첫 단추부터 아주 꼬이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파혼하고 나서 죄송하다고 엄마 말이 다 맞았다고 사과를 드렸지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서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한테 이게 결혼 전부터 뭐 하는 짓이냐고 파혼 선언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랬다면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하고는 계속 사이가 좋았다 보니 결혼 준비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 말이 맞았고 제가 예비 시모 자리가 진짜 말로만 듣던 시월드 시자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드는 다른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톡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퇴근하면 집으로 좀 오라는 이야기였죠. 저희 집이 시댁과 완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집까지도 거리가 좀 되는 편인데 저녁에 예비시댁에 갔다가 집에 가면 밤 12시는 되겠다 싶어서 조금 그랬어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겠지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오라고 하니까 왠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주에 회사 일도 엄청 바빴고 야근도 많았거든요. 게다가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보니 피로가 거의 최대치에 달한 시점이었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집에 최대한 일찍 들어가서 편히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톡으로 못 간다고 대답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당장 못 간다고 말하기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물어봤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친척 집에서 한우 소고기를 엄청 좋은 걸 보내줬다며 아들,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퇴근하면 집으로 오라고 불렀으니 저도 딴 데 가지 말고 와서 좋은 고기를 먹고 가라는 소리였습니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보니 좋게 좋게 차라리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 토요일 점심때쯤 해서 남자친구랑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지요. 제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때가 또 저 말고도 남자친구 또한 일이 바빠서 한참 야근을 하던 시기였다 보니 충분히 예비 시어머니가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고기는 최대한 신선할 때 먹어야지 이득이라며 다른 날은 볼 것도 없고 무조건 그날 퇴근하고 오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퇴근길에 예비 시댁에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좋은 고기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저도 먹으라고 불러주고 챙겨주는 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예비시댁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근처에 거의 다 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 회사가 예비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되었다 보니 먼저 도착해서 저한테 어디쯤이냐고 묻는 전화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아직 퇴근을 못했다고 일단 저라도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가 있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날 추운데 밖에서 기다릴 게 뭐 있냐고 아무리 늦어도 30분 정도 차이일 거니 그냥 먼저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근처 카페에라도 가 있겠다고 했더니 어머니한테 벌써 너만 먼저 보낸다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라길래 결국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예비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혼자서 먼저 먹을 생각도 없었으니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회사 일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아무래도 자기는 오늘 못 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둘이서 먹으라고 무책임하게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럴 거면 그냥 고집을 부려서라도 내일 점심에 온다고 할 걸 그랬나 싶었죠. 굳이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따로 없었다 보니 사실 안 먹고 가도 그만이었어요. 내일 다시 오면 어떻겠냐고 말하려던 찰나에 예비 시어머니가 금방 밥 차려줄 테니 밥 먹고 가라고 잠깐 TV라도 보면서 기다리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결국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었더니 금방 차리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고 한사코 제 도움을 거절하시길래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네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났나 고기 굽는 소리는 나지도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와서 밥 먹으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워낙에 좋아하는 집이니 불판이라도 꺼내서 구우시려는 건가 싶었는데 식탁에 가보니 반찬통에 대충 담겨있는 김치에 컵라면 한 사발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나는 벌써 고기 질리게 먹었고 너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어차피 한 가족 될 사람들끼리 번거롭게 상 차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제 앞에 즉석밥 하나를 꺼내주고는 밥 말아 먹고 싶으면 이거 데워서 말아 먹으라고 엄청 선심 쓰듯 한마디 하고는 저 혼자 내버려 두고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TV를 보러 거실로 쓱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일단 식탁에 앉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제가 워낙에 시월드 시자 시어머니 만나는 걸 걱정했던 게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 되었단 걸 말이에요. 친정어머니 조언도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애써 저 혼자 우리 예비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일 거라 자기 최면을 걸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이미 상견례 때부터 조짐을 보였고 예비 신우 생일 때는 아예 대놓고 결혼 전부터 시짜짓을 했던 건데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혼자서 예비 시어머니를 좋은 예비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제가 다 바보 같더군요. 컵라면이 다 불어터질 때까지 한 젓갈도 뜨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야근 때문에 못 올 것 같다던 남자친구였습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저희한테 따로 연락할 틈도 없이 곧바로 달려왔다고 하대요. 남자친구가 TV 앞에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한번 보고 앞에 컵라면 놓고 앉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 대번에 상황 파악을 한 건지 당장에 표정 관리를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예비 며느리 고기 준다고 불러놓고 컵라면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아들한테 들켰으면 당황할 법도 한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냉장고 열어보면 고기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아들 고기 좀 구워주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애초에 아들한테 좋은 고기 먹여줄 생각밖에 없었던 거고 굳이 저까지 부른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잘난 고기 굽는 법을 이번에야말로 가르쳐주려고 부른 거구나 하는 생각 말고는 달리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우습게 보였어도 거기서 남자친구 먹으라고 고기를 꺼내 구워주었으면 사람이 아니죠.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밥 먹을 생각 없다고 보아하니 아줌마 아들 혼자만 밥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가족한테 번거롭게 고기까지 구워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마침 손도 안 댄 컵라면이 그대로 있으니 그거 먹으면 딱 좋겠다 말하고 다 불어터진 컵라면을 남자친구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러고도 속이 풀리지 않아서 먹고 싶으면 데워 먹으라던 즉석밥 포장 뜯어서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풍덩. 컵라면 용기 위에다가 부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저한테 고래고래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집에 시집와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냐고 딱 잘라 한마디 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아줌마 아들이 이거 다 먹는 거 보기 전까지는 나갈 생각 없다고 그대로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그래도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그 다 불어터진 라면에 말라비틀어진 즉석밥을 억지로 컵라면 국물에 적셔서 먹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석하게도 예비 시어머니 성화에 결국 남자친구가 꾸역꾸역 억지로 먹는 꼴은 끝까지 보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정말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1시간 동안 무시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전화 받아서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할 거고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예약해놓은 것들도 하나씩 다 취소할 테니 그때 위약금이나 늦지 말고 보내라고 한마디 해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거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어머니는 달리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한 방 먹여주고 온 건 참 잘했다며 남이 자식 찬밥 대우하면 지 자식도 찬밥 대우 받는 거 이번에 배웠을 테니 너무 억울해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대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수십 번 전화할 용기는 있어도 저희 집까지 찾아올 용기는 없었던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친구는 제게 전화랑 통 몇 개만 보낼 뿐 어떻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해명하고 이 상황을 나서서 해결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 파혼하길 잘해도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회사까지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건 예비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 저의 예비 신우 될 뻔했던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자기 생일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남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했고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그러지 좀 말라고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참 유감이라고. 자기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일이 없게 했었어야 했는데 면목 없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주 엄마랑은 안 보고 살겠다고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도 나름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동생하고 잘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오대요. 그나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집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잘해준 사람이기는 했지만 제가 예비 신우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조금 잘해준 거 가지고 기어이 끝이 보이는 이 결혼을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제 생각을 다시 전하고 남자친구하고 결혼은 완전히 없던 일이 되었어요. 지금은 다 털어냈고 속이 다 후련할 따름입니다. 단지 아직도 후회가 되는 건 어머니 말 듣고 진작에 파혼했으면 이 더러운 꼴도 볼 필요 없었고 한 달이나마 시간 낭비할 일도 없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려서 기어이 이 꼴을 봤다는 사실 뿐이에요.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말이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번에는 적어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 또한 그냥 인생 경험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될 일만 생각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